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의 주요 참고인인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숨진 것과 관련해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고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사망 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숨진 전 특감반원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와 전혀 관계없다며 특감반의 편제와 활동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 등의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게 압박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과 함께 멈춰선 국회는 다시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당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꼼수라며 필리버스터부터 먼저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쟁점 없는 법안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를 그만두라며 국회 마비 상태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겨 위법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혁신적 공유경제냐 불법 영업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객 자동차법의 예외 조항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움직일 때 어지럼증이 생기는 질환인 이석증 환자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가 남성의 2.4배가 넘었습니다. 검찰이 전직 특별감찰반원 사망과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숨진 경위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핵심 참고인이 숨졌지만 하명 수사 의혹의 윗선 수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검찰이 어제 숨진 전직 특감반원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오후 3시 20분쯤부터 조금 전인 오후 5시까지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형사팀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낸 건데요. 어제 숨진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A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입니다. 검찰은 이곳에서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남긴 메모 등을 포함한 유류품을 확보해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수사관은 어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요. 현장에서는 가족과 지인 등에게 남긴 자필 메모 여러 장이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면목이 없다며 가족들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수사관이 개인사까지 건드리는 검찰 수사에 압박을 느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별건 수사로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경찰이 수사하는 사망 사건 관련 증거에 대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수사가 불필요한 의혹에 휘말리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란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단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통해 A 수사관이 숨질 때까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숨진 A 수사관 이른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검찰 수사는 앞으로 차질을 빚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숨진 A 수사관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밑에서 특감반원으로 일했습니다. 특히 울산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특감반원 2명 가운데 1명인데요.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생산과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잘 아는 핵심 인물 가운데 1명이 A 수사관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A 수사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향후 수사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함께 일했던 경찰 출신 등 다른 특감반원들로부터 먼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이광철 선임 행정관과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대한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 등의 억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특감반은 지난해 울산시장 수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과도한 오해가 숨진 특감반원에게 심리적 압박이 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극단적인 선택에 청와대가 특감반의 편제와 활동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에는 민정비서관 등 4개의 비서관실이 있습니다. 이 중 민정비서관실 산하에 인원 5명인 특별감찰반이 설치돼 3명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숨진 1명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의 특수관계인 관리를 맡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정비서관실이 직제상 선임이어서 법규상 금지되지 않을 경우 다른 비서관실 소관 업무를 돕는 조력도 가능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해경의 정부 포상 수상자 선정 관련 감찰이 그런 경우라며 특감반이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이들의 울산 방문은 집권 2년차를 맞아 행정부의 엇박자 실태 점검의 일환으로 고래고기 사건 조사를 위해서였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날짜는 지난해 1월 11일쯤 특감반원 2명이 울산 해경을 방문한 뒤 고인은 울산지검, 다른 한 명은 울산경찰청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 부처 간의 불협화음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가 해서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 경찰은 불법 포경 증거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건 불법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고 대변인은 특감반원이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거나 백원우 전 비서관의 별동대라는 등의 억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면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측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공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부시장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도록 했다는 이른바 레미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악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2월과 1월에 두 차례 울산경찰청 지능수사대 조사를 받으면서 지역 건설업체 관련 지원 조례에 관해 진술했을 뿐 박 씨의 주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이들까지 협상카드로 쓰는 정쟁말 일사는 정치 문화를 그만두라고 당부했는데 특히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국민과의 대화 준비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때문에 3주 만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입법과 예산의 결실은커녕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 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습니다. 쟁점 없는 법안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 문화.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까지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여의도의 현실. 우리 민식이가 뭐라고? 왜 이렇게 우리를 이용하는? 하루속히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법정 처리 기한을 맞은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위법을 반복하지 말라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 잡기 정치에 악용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법안이고 예산안이고 올 스톱된 국회 상황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당직자 35명이 돌연 일괄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 쇄신을 위해 황교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명분인데 독이 될지 약이 될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소위 자유한국당 실세로 불리던 핵심 당직자들이 예고도 없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사무총장과 당대표 비서실장, 대변인을 비롯해 황교안 대표에게 임명장을 받은 당직자 35명이 모두 물러나겠다는 겁니다.
당 쇄신과 대여 투쟁 극대화를 위해 황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편안하고 느슨한 이런 형태로는 이제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신발끈 졸라매는 그런 기분으로 필요한 당직이 있다면 새로 좀 구축을 새로 해서 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또 기자회견에 앞서 일괄 사표를 냈는데 황 대표가 수긍했다면서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황 대표도 여드레 단식을 마친 뒤 최고위 회의를 처음 주재한 자리에서 읍참 마속, 대의를 위해 측근도 가차없이 치겠다는 말로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명을 받아서 과감한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을 이겨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읍참마속 하겠습니다. 하지만 속 사정과 효과를 두고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당장 당내에서는 황 대표의 단식이 끝난 뒤 이제야 당이 결집해 싸울 준비가 됐는데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진정성이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단 황 대표가 30명이 넘는 인사를 모두 새 인물로, 특히 그동안 줄을 이룬 친박 색깔을 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만 쳐내고 상당수 유임할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도로 한국당이라는 비판과 함께 되려 황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지지부진한 보수통합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긴 하는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측이 얼마나 화답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번 달 초로 임기가 만료되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거취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해오던 당 쇄신과 보수통합 논의가 단식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만큼 황교안 대표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재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탓에 황교안 대표의 운신의 폭이 얼마나 넓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수능 성적 발표를 이틀 앞두고 일부 수험생이 성적을 미리 확인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단한 조작만으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보안이 허술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한밤에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능 점수와 등급이 표기된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직인도 찍혀있는 진짜 수험 성적표였습니다. 이를 보고 놀란 사람들이 어떻게 확인했냐고 묻자 수능 성적표 미리 출력하는 법이란 후속글이 올라왔습니다. 평가원의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본인 인정을 하고 들어가서 해당 연도를 2020으로 숫자만 바꾸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삽시간에 해당 게시물이 인터넷에 퍼지고 실제 300여 명이 자신의 성적을 출력했습니다. 모두 이전에 성적을 조회한 적이 있는 졸업생들이었습니다. 인정글도 잇따라 올라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는 난리였습니다. 평가원은 3시간이 훌쩍 지난 새벽 1시 반쯤 관련 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또 학사 일정을 고려해 수능 성적은 예정대로 4일 오전 9시부터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채점 일정에 따른 성적 출력물을 점검하고요. 진학 상담 등의 고등학교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당초 일정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평가원은 본인의 성적만 본 것이라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수능 성적을 미리 알면 유불리는 없어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심란한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황당한 사고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판단할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첫 재판부터 타다가 불법 콜택시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소카의 이재용 대표가 나란히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에 관한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재판에서 답하겠다는 뜻만 밝힌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혁신이다, 불법이다 논란이 좀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이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경제의 가치를 강조하며 모두 진술을 시작한 타다 측은 기존 입장대로 기사가 붙은 렌터카 서비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렌터카 서비스 소카에 운전기사 알선을 더한 것으로
11인승 이상 차량을 임차하는 자에게 기사 알선을 허용한 예외 규정에 따른 합법이라는 겁니다. 이어 다른 렌터카 업체들이 제공 중인 유사 서비스와도 같은 성격이라며 이용자가 많아져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반면 검찰은 타다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타다 이용객들은 차를 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승객으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차량 운행의 지배권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면허도 없이 돈을 받고 여객 운송을 한 타다는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이후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법정을 나선 타다 측에 거세게 항의했고 택시기사들이 법원 앞에 모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불법 운행 타다는 즉각 중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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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은 오는 30일 열릴 2차 공판에 타다의 임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석증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여성 환자가 남성의 2.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이석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4년 30만 명에서 지난해 37만 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8% 증가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환자가 더 많아서 남성의 2.4배가 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특히 중장년 여성 환자가 많아서 50세 이상 여성의 경우 1.8%가 이석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석증은 귀 속에서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에 얹혀져 있는 이석이 떨어져 나와 움직일 때마다 반고리관을 자극해 어지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시설에 대한 일부 철거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이 공들이는 원산 갈마지구 관광 개발에 참여하는 것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와 관련해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숙소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340여 개가 11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비를 북한은 철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일부 시설 철거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관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태풍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정비하는 것을 북한은 철거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컨테이너는 온정리 구룡마을과 고성항 금강빌리지로 현재 곳곳에 녹이 쓴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1일 우리 측의 금강산 철거 조치에 최후 통첩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산 갈마 관광지구 개발 참여와 관련해서는 9.19 평양 공동선언 합의문에도 있다면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양양공항에서 갈마공항까지 항공기를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크루즈 선박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 장관은 그러나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강산 시설의 철거 여부를 놓고 남북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북한이 공들이고 있는 원산 갈마지구가 또 다른 출구가 될지 관심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내일 워싱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를 열고 줄다리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대표단은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며 연내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지 2주. 다시 워싱턴에서 만나는 한미협상 대표단. 5배나 인상된 방위비를 요구하는 미국과 이에 맞서는 한국 사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우리 측은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되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미가 서로 수용 가능한 부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말까지 완결이 될 거냐 하는 것은
협상 진행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점은 저희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달 내 추가 실무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미국 조야가 트럼프 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를 비판한 가운데 미 상원은 한국이 상당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하원 탄핵 청문회에는 불참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각국의 방위비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나토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세네는 나토가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미국의 나토 기여금은 대폭 줄여주며 그 예산 부족분을 나머지 회원국이 메꾸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도 더욱 거세질 수 있어 연내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벚꽃놀이에 아베 총리 지역구 주민들이 무더기로 초청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엔 무려 2조 원대의 피해를 낸 다단계 업체 회장이 문제의 벚꽃놀이에 초청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15년 봄 정부 주최 벚꽃놀이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 명의로 발송한 초대장. 초대를 받은 사람은 유명 다단계 업체의 야마우치 회장입니다. 업체는 곧바로 이 초대장을 활용해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당시 이 전단지를 본 한 여성은 다단계 업체 회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고 4억 원을 투자했다가 결국 다 날렸습니다. 이 업체는 그로부터 2년 뒤 무려 2조 원대의 투자금을 모아 사기 행각을 벌이다 파산했습니다. 벚꽃놀이 초대장이 악덕 다단계 업체의 투자 사기에 톡톡히 이용된 셈입니다. ジャパンライフの元会長、この方が実際に招待状を受け取っていた。それを宣伝に悪用されていた. 문제의 초대장에는 특히 아베 총리나 장관이 직접 초청한 것을 뜻하는 관리번호 60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런 번호를 지정해 초대장을 발송한 일본 정부는 누가 초청했는지 모른다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놨습니다. 60は、少なくとも官邸の枠でしょと。で、それをどうして認めないんですか。皆さんの文書に書かれてるんですよ。どういうふうに割り振ったのかということにつきましては、今となってはよくわからないというところでございまして。아베 총리는 다단계 업체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다면서 자신이 초청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벚꽃 스캔들에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언론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6%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겨울의 시작부터 찬바람이 쌩쌩 불며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8도에 그쳤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을 맴돌았습니다. 퇴근길엔 더 추워지면서 밤 9시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2도, 내일 아침은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밤부턴 서쪽 지역 곳곳에 눈도 오겠습니다. 특히 충남과 전북 지역은 내일까지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여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 전북 서해안과 전남 북부에도 최고 5cm의 눈이 오겠는데요. 서울 등 그 밖의 북부 지역은 산발적으로 눈만 조금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은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곳곳이 빙판을 이루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빙판에도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4도, 춘천 영하 7도, 대구와 창원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5도, 강릉 7도, 대구와 울산, 광주 모두 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후반엔 서울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강력한 한파가 밀려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